1967년에 최초로 실전 배치된 F-111 아드바크는 가변 후퇴익 설계를 도입한 최초의 작전 항공기로서 항공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특히 고도에서 최대 시속 1655km의 놀라운 속도를 달성할 수 있었으며 한 번의 연료 주입으로 6캠 100km를 비행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또한 F-111은 베트남전에서 7개월 동안 4,000회 이상의 출격을 수행하며 그 신뢰성과 전투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성능과 혁신적인 설계는 총 562대가 생산되어 미 공군과 호주 공군에서 운용되었으며 1981년에는 전자전 능력을 갖춘 EF-111A 레이븐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F-LCO에 도입한 혁신적 기술들을 살펴봅니다. F-111은 항공기술의 혁신을 이끈 선구자적인 항공기로서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전투기 설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특히 가변 후퇴익과 지형 추종 레이더 시스템은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F-111은 세계 최초로 가변익을 실용화한 항공기입니다. 주익의 후퇴각은 16도에서 최대 72~5도까지 변화할 수 있어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변익 설계는 저속과 고속 비행 모두에서 뛰어난 성능을 제공했습니다. 가변익의 주요 장점은 저속 비행 시 날개를 펼쳐 양력 효율과 양항비를 높여 이착륙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천음 속 영역에서는 후퇴각을 조절해 불규칙한 충격파와 항력을 감소시키고 초음 속 비행 시에는 날개를 최대한 접어 충격파에 의한 항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날개를 완전히 펼친 상태에서는 2000피트의 짧은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했고 날개를 접었을 때는 고도와 상관없이 초음속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고고도에서는 음속의 2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F-LCO의 또 다른 혁신적인 기술은 지형 추종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어 F-111에 처음 적용되었습니다. APQ-110 지형 추정 레이더와 APQ-113 공격 레이더가 통합되어 있어 야간이나 악천후 상황에서도 지상 200피트의 초저고도에서도 안전한 비행이 가능했습니다. 지형 추종 시스템의 주요 특징은 전방 지형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분석하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최적의 비행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관성 항법 장치와 자동 조종 장치와 완벽하게 통합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첨단 시스템들은 전파 고도계, 관성 항법 장치, 자동 조종 장치, 통신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되어 완벽한 장거리 자립 항법, 공격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적 레이더망의 탐지를 피해 장거리 침투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F-21의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은 영국의 토네이도, 소련의 MiG-23, 수-24와 같은 후속 항공기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조종 방식, 공기 흡입구, 터보팬 엔진, 지형 추종 레이더 등의 기술은 현대 전투기 설계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전에서 F-LCO는 이러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4,000회 이상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단 역대의 손실만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1991년 걸프전에서는 F-111F가 2회의 성공적인 타격 임무를 완수하며 미군 공격기 중 가장 높은 임무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엔진 개발이 직면한 도전 과제들. F-111의 엔진 개발 과정은 수많은 기술적 도전과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투기에 터보팬 엔진을 도입하면서 항속거리는 늘어났지만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1964년부터 1986년까지 생산된 TF-30 엔진은 초기부터 심각한 기술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111A 초도 물량 약 30대에 장착된 TF-30P1 엔진은 가변익을 후퇴시킬 때 엔진의 압축기에 실속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고공에서 순항 비행 중 조종사가 급조작으로 애프터버너를 작동할 때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스태그네이션 스토리라 불리는 이 현상은 후영이 점화 시 발생하는 연소 충격이 바이패스 덕트를 타고 엔진 전방까지 전달되어 압축기를 정지시키는 심각한 결함입니다. 엔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리플 플로우라는 혁신적인 가변식 흡기구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코어 플로우와 바이패스 플로우를 분기시켜주는
스플리터 임펠러를 전방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F-111A형에서는 마하 2.2 이상의 고속 비행에 적합하도록 엔진과 공기 흡입구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흡기구 설계의 진화는 엔진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는 후속 기종 개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TF-30P1에서 TF-30P3으로의 엔진 개량은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TF-30P100으로 발전하면서 이후온 100파운드의 추력을 발생시켜 F-111A2보다 35%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1970년부터 1916년까지 106대의 항공기에 성능이 개선된 TF-30P100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F-111은 고도에서 마하 2.5, 해면고도에서 마하 1, 2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능 개선에도 불구하고 개발 과정에서 터보팬 엔진의 컴프레서, 서진과 비행 중 정지, 가변 공기 흡입구, 작동 불안정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체 가격은 1966년 2천만 달러에서 1969년 3천만 달러로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탈출 캡슐이 가져온 안전성 혁신. 전투기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안전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는 F-111의 캡슐식 탈출 시스템은 조종사의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이 독특한 시스템은 조종석 전체가 하나의 탈출 모듈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전투기의 사출 좌석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종사가 사출될 때 약 12-14기 강력한 중력 가속도를 받게 되어 척추 손상의 위험이 컸고 초음속 비행 중 사출 시 극심한 풍압과 충격으로 인한 부상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기존의 사출 시스템은 고정 캐노피를 통한 긴급 탈출 방식과 캐노피 사출 후 탈출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특히 캐노피 탈출 방식의 경우 캐노피 탈출용 폭발 장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조종석 탈출용 케이블이 작동하지 않아 자동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F-111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종석 전체가 하나의 탈출 캡슐로 작동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11번째 생산 기체부터 적용되어 F-111 계열 항공기 전체에 표준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캡슐식 탈출 시스템의 주요 장점은 조종석이 밀폐식 캡슐로 설계되어 고속 탈출 시에도 조종사를 보호할 수 있으며 소형 날개가 장착되어 비행하듯 안정적인 탈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량의 에어백과 예비용 에어백을 갖춰 육상과 해상 어디서든 안전한 착륙이 가능하며 독립된 생명 유지 장치를 통해 산소 공급과 온도 조절이 이루어진다. 더불어 극한 환경에서는 임시 대피소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시스템에도 몇 가지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스템이 매우 고가였기 때문에 이후 다른 항공기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캡슐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 항공기의 전반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쳤으며 저고도에서의 안정적인 사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후 이와 유사한 캡슐식 사출 시스템은 B-1A 폭격기의 초기 생산형에도 적용되었으나 실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후기 생산형에서는 다시 일반적인 좌석식 사출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는 B-2 폭격기에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R-71을 개발한 스컹크 웍스의 켈리 존스는 고고도 초음속에서의 승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사출 캡슐보다 내열성 압력 슈트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캡슐식 탈출 시스템이 가진 기술적 한계를 보여주는 동시에 항공안전기술의 다양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관점이었습니다. 항공전자 시스템의 진보. F-111 아드바크의 항공전자 시스템은 당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습니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F-111의 전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고 이후 현대 전투기 개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F-111은 디지털 항법 시스템을 도입한 최초의 전투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초기 F-111A 모델에는 AJQ-20 관성 항법 장치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투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표물까지의 경로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날로그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차가 누적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F111D 모델에는 더욱 발전된 마크 I 항법 시스템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디지털 컴퓨터 기반으로 운용되고 관성 항법 장치와 계기 착륙 시스템을 통합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후 F111F 모델에서는 더욱 정교한 항법 능력을 제공하는 마크 IB 항공전자 시스템이 적용되었습니다. F-17B의 무기 조준 시스템 역시 지속적인 발전을 거쳤습니다. 초기 모델부터 적용된 APQ-113 공격 레이더와 APQ-110 지형 추적 레이더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F-111C 모델에는 AVBQ-26 페이브텍 표적 획득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레이저 유도 폭탄을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했습니다. 호주 공군은 1982년 6월에 으라츠키에 AVQ-26 페이브텍 도입 계약을 체결하여 레이저 유도 폭탄 운용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F-111D 모델에는 더욱 발전된 AN/APQ-130 공격 레이더와 AN/APQ-128 지형 추적 레이더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F-111의 공격 능력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F-111F 모델에서는 APQ-144 공격 레이더와 APQ-146 지형 추적 레이더가 적용되어 전투기의 공격 능력과 지형 회피 비행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레이더 시스템은 F-111의 정밀 타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F-111F는 레이저 유도 포드인 페이브텍을 탑재하고 레이저 유도 폭탄을 이용한 정밀 타격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호주의 F-111C 현대화 프로그램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APQ-171 지형 추적 레이더가 도입되었으며 APQ-169 공격 빔 매핑 레이더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적외선 전방 감시 장치가 탑재되어 전투기의 탐지 및 공격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현대의 전투기 조종석은 F-111에 발전된 항공전자 시스템을 기반으로 더욱 진화했습니다. 복잡한 계기판 대신 터치스크린 방식의 대형 모니터가 도입되어 조종사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F-111에서 시작된 디지털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F-111에 도입된 플라이-바이-와이어 시스템은 현대 전투기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조종사의 명령을 컴퓨터가 해석하여 최적의 비행 제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F-111의 복잡한 가변익 제어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F-111의 항공전자 시스템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전투기의 운용 개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밀한 항법과 정확한 타격 능력은 현대 공중전의 핵심 요소가 되었고, 이는 F-111에서 시작된 혁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설계의 도전과 해결. F-111 땅돼지의 구조적 설계는 혁신적인 기술과 도전적인 과제들의 집합체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된 설계를 채택했지만 그로 인해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항공 엔지니어링 분야는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F-111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가변 후퇴익은 설계 초기부터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으며, 특히 날개와 동체의 결합부에서 발생하는 응력 집중 현상이 심각한 과제로 떠올랐다. 가변익의 주요 장점으로는 저속 비행 시 날개를 펼쳐 양력 효율과 양항비를 높여 이착륙 성능을 개선할 수 있으며, 천음속 영역에서는 후퇴각을 조절해 불규칙한 충격파와 항력을 감소시키고, 초음속 비행 시에는 날개를 최대한 접어 충격파에 의한 항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은 동시에 구조적 취약점으로 작용하여 날개 결합부에 엄청난 하중이 집중되면서 금속 피로와 균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티타늄과 같은 고강도 합금을 사용해 결합부의 강도를 높이고 응력 분산 설계를 적용해 응력을 넓은 영역에 분산시키는 한편, 일부 부위에는 복합 재료를 도입해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무게를 줄이는 등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F-111의 날개 결합부는 초기 모델보다 훨씬 강화되었지만, 가변익 설계의 근본적인 복잡성으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는 F-11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조 최적화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익, 수평미익, 수직미익의 위상 최적화 토폴로지, 결과와 사이징을 통한 상대 중량 비교를 수행하여 스팔 간격의 최저값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F-18에서 겪었던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항공기 부품 설계에 있어서도 F-11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강도뿐만 아니라 고유 진동, 플러터, DAT, 제작 최소 두께, 재료, 비용 등 다양한 목표를 고려한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F-11에서 발생했던 복잡한 구조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F-11의 또 다른 주요 구조적 도전 과제는 착륙장치 설계로 가변익 구조로 인해 착륙장치의 위치와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F-111 모델의 착륙장치는 높은 중량으로 인한 성능 저하, 복잡한 구조로 인한 유지 보수의 어려움, 그리고 고속 착륙 시 과도한 응력 발생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알루미늄 합금과 티타늄 합금을 조합해 중량을 줄이면서도 강도를 유지하는 경량 소재를 사용하고 오로스트루트 설계를 최적화해 착륙 시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개선했으며 보다 효율적인 유압 시스템을 도입해 착륙 장치의 작동 성능을 향상시키고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의 결과 F-111C 모델에는 강화된 착륙 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호주 공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더 큰 장점과 함께 개선된 착륙 장치를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F-111C는 더욱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착륙이 가능해졌습니다. F-8A의 착륙장치 개선 과정에서 얻은 경험은 이후 개발된 전투기들의 설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고속 착륙 시 충격 흡수와 경량화 기술은 현대 전투기 설계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조 최적화 설계 업무에서도 엔지니어의 경험과 사례에 의존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론 기반의 자동화된 최적화 형상 도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F-11의 복잡한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F-11의 구조적 설계 과정에서 얻은 또 다른 중요한 교훈은 부품의 형상 최적화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부품 형상의 최적화는 중량 절감 비율이 가장 큰 분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F-11에서 겪었던 중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후 개발된 전투기들의 설계에도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적화 과정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FEM을 기반으로 위상 최적화 결과를 활용하게 되므로 정확한 하중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부품의 성능은 종합적인 강도 분석과 제작상 제한 조건에 구속되므로 설계자와 최적화 담당자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했습니다. F-111 에어드바크의 구조 설계 과정은 수많은 도전과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들은 현대 항공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항공 엔지니어링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전자전 능력 강화를 위한 개조 F-111 아드바크는 전자전 능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조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현대 전자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특히 EF-111 레이븐의 개발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F-1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첨단 전자전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1972년 미 공군은 F-111A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 항공기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더글라스 EB-66을 대체하고 미 해군의 EA-6B 프라울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루먼사와 제너럴 다이내믹사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1974년 그루먼사가 주계약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F-111A 레이븐은 F-111A의 기존 항법 체계를 유지해 운용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도 APQ-160 지형 추적 레이더를 도입해 적어도 침투 능력을 강화했다. 또한 미 해군의 EA-6B 프라울러에 장착된 ALQ-99를 개량한 레이시온 AN ALQ-99E 제밍 시스템을 탑재하여 전자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EF-111A의 개발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전자전 장비의 통합이었습니다. 기존 F-111A의 무장창에 대부분의 전자전 장비를 장착해야 했기 때문에 광범위한 개조가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종석도 재설계되어 비행 및 항법 표시 장비가 조종사 쪽으로 재배치되었고 좌석에 있던 비행 조종관도 제거되었습니다. EF-111A 레이븐의 항속거리는 기본적으로 3218km이며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할 경우 최대 5735km까지 증가하여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뛰어난 성능으로 EF-111A는 다양한 작전에 투입되었습니다. 1986년 리비아 공습 엘도라도 캐년 작전과 1989년 파나마 침공 저스트 코우즈 작전에 참여하여 그 효과성을 입증했습니다. EF-111A 레이븐의 핵심은 고도로 통합된 전자전 장비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적의 레이더와 통신을 방해하고 아군 항공기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F-111A 레이븐의 전자전 장비 통합은 EA-6B 프라울러의 ALQ-99를 개량한 AN-ALQ-99 EE 제밍 시스템을 탑재하여 더 넓은 주파수 대역에서 효과적인 전자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전자전 장비는 무장창에 장착되었으며 이를 위해 기체의 광범위한 개조가 이루어졌다. 또한 고성능 전자전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력 공급과 냉각 시스템이 대폭 강화되었으며 조종석도 전자전 운용을 고려하여 재설계되어 비행 및 항법 표시 장비가 조종사 쪽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장이 해제된 기체지만 내 측면 파일론에는 자위용으로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F-111A의 전자전 능력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1986년에는 더욱 강력한 TF-30P9 엔진의 D형으로 교체되어 출력 15,000파운드-포스, 애프터버너 사용 시 18,500파운드-포스의 추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87년부터 1994년 사이에 진행된 스파크 바크 항공전자 현대화 프로그램은 EF-111A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개량을 도입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ASN-41 링 레이저 자이로스코프, 관성 항법 장치와 APN-218 도플러 레이더 장착, 그리고 APQ-146 지형 추적 레이더의 개량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F-16 파이팅 팔콘에서 차용한 다기능 시연 장비를 도입하여 조종석을 현대화함으로써 조종사의 운용 편의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EF-111A 레이븐은 1991년 걸프전 당시 세계 최강의 전자전기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이라크전에서 EF-111A는 원거리에서 이라크 방공 시스템과 지휘통신 체계를 제밍하거나 허위 정보로 기만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공습에 투입되는 미군 폭격 패키지에 동행하며 중심 침투 타격을 위한 안전 회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EF-111A 레이븐은 1998년 전량 퇴역하게 되었습니다. 기령 문제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퇴역 이후 미 공군은 전문 전자정의 없이 미 해군의 전자정의를 빌려 쓰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F-112과 EF-111A의 경험은 현재 우리 군의 전자전 능력 강화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형 수송기 C-130나 비즈니스 제트기를 기반으로 하는 대형 전자정의 EC-130와 KF-21 보라매를 기반으로 하는 소형 전자정의를 검토 중입니다. 이는 F-111과 EF-111A가 보여준 전자전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화 프로그램의 성과 F-111 아드바크의 현대화 프로그램은 항공기의 수명을 연장하고 작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센서 융합 기술의 적용을 통해 F-111을 21세기의 요구사항에 맞춰 진화시켰습니다. F-111의 디지털화는 항공기의 성능과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호주 공군은 AIR-5225 프로젝트를 통해 F-111C의 아날로그 전자장비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는 MIL-STD 1553B, MIL-STD 1760 디지털 데이터버스 도입, MIL-STD 1750A IBM AP 102 미션 컴퓨터 탑재,
허니웰 H423 신형 항법 시스템 적용, 그리고 로그웰 3 M5채널 MAGR GPS 통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스템의 도입으로 F-111C는 더욱 정확한 항법과 목표물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GPS의 통합은 항공기의 위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디지털화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조종석의 현대화였습니다. 복잡한 아날로그 계기판은 다기능 디스플레이로 대체되어 조종사에게 더욱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F-16 파이팅 팰컨에 도입된 기술로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디지털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시스템 간 통합성을 향상시키며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속적인 성능 개선이 가능해져 항공기의 운용 효율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디지털화 과정에는 몇 가지 도전 과제도 있었습니다. 기존 아날로그 시스템과의 호환성 문제, 소프트웨어 개발의 복잡성, 그리고 사이버 보안 문제 등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지속적인 테스트와 검증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F-111의 현대화 프로그램에서 가장 혁신적인 요소 중 하나는 센서 융합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여러 센서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보다 정확하고 종합적인 상황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F-112에 적용된 주요 센서 융합 기술로는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의 통합, 전자광학 표적 지정 시스템과 레이더의 데이터 융합, 위협 경보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의 통합이 포함됐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F-112는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도 향상된 상황 인식을 제공하며 정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생존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중 표적 추적 및 교전 능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특히 센서 융합 기술은 F-111의 저고도 침투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지형 추적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의 데이터를 융합함으로써 항공기는 더욱 정확하게 지형을 인식하고 안전하게 저고도 비행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센서 융합 기술은 F-111의 전자전 능력도 크게 강화했습니다. 위협 경보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의 통합으로 항공기는 적의 위협을 더욱 신속하게 탐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센서 융합 기술의 적용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었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의 한계, 센서 간 동기화 문제, 그리고 복잡한 알고리즘 개발 등이 주요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고성능 프로세서의 도입,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의 개발,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 등 다양한 접근 방식을 시도했습니다. F-111의 현대화 프로그램은 단순히 기존 시스템의 개선을 넘어 항공기의 운용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디지털 시스템과 센서 융합 기술의 도입으로 F-115는 네트워크 중심 전장 환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F-112의 현대화 프로그램은 후속 전투기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센서 융합 기술은 현대 전투기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F-35 라이트닝 II와 같은 5세대 전투기는 고도로 발전된 센서 융합 기술을 핵심 능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F-111의 현대화 과정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유연성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급변하는 전장 환경과 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미래의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현대 전투기 설계의 개방형 아키텍처 개념의 도입으로 이어졌습니다. F-111 아드바크의 현대화 프로그램은 항공기 기술의 진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디지털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센서 융합 기술의 적용을 통해 F-115는 21세기의 전장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첨단 전투기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현대 전투기 개발과 운용에 있어 귀중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111이 남긴 항공기술 유산. F-111 아드바크는 항공기술의 혁신을 이끈 선구자적 항공기로 그 유산은 현대 전투기 설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혁신적인 항공기가 남긴 기술적 유산은
후속 기종 개발과 현대 전투기 설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F-111의 혁신적인 설계와 기술은 후속 항공기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가변 후퇴익 기술은 여러 국가에서 항공기 설계에 채택되었습니다. 영국의 토네이도는 F-111의 가변익 설계 개념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소련의 믹-23 역시 F-111의 기술적 영향을 받아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그루먼 F-14 톰캣은 F-111B를 위해 개발된 여러 기술을 계승하여 AIM-54 피닉스 미사일, TF-30 엔진, 아우디구 레이더, 그리고 가변익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소련의 Su-24 역시 F-21의 설계 철학을 반영한 가변익 항공기로 개발되었으며 이는 F-111이 전세계 전투기 설계에 미친 광범위한 영향을 보여줍니다. F-111의 영향은 단순히 가변익 기술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터보팬 엔진, 지형 추적 레이더, 디지털 항법 시스템 등 F-111에 도입된 여러 기술들이 후속 전투기들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F-111B를 위해 개발된 기술들이 F-14 톰캣에 직접적으로 적용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F-10C는 F-111B의 장점만을 계승하여 30년 동안 세계 최강의 방공 전투기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F-111의 영향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구소련의 가변익 항공기 설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F-111의 기술적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F-111의 모든 기술이 그대로 계승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F-111B 적용될 예정이었던 항모 기반 해군 인터셉터와 같은 일부 기능은 실제로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F-111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기종들이 더욱 특화된 역할에 집중하게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F-111은 현대 전투기 설계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단순한 기술적 도입을 넘어 전투기 설계 철학과 운용 개념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F-111에 도입된 통합 항공전자 시스템 개념은 현대 전투기의 표준이 되었으며 디지털 항법 시스템과 정밀 타격 능력은 이후 개발된 전투기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지형 추적 레이더와 저고도 침투 능력은 F-15, 이스트라이크 이글과 같은 전투기의 저공 비행 요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F-111 레이븐의 전자전 능력은 현대 전투기의 전자전 수행 능력 강화에 영향을 주었고 다목적 전투기 개념의 선구자로서 F-111은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투기 설계에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F-111F의 레이저 유도 폭탄을 이용한 정밀 타격 성과는 현대 전투기의 정밀 타격 능력 발전을 촉진했으며 긴 항속거리는 장거리 작전 능력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구조 최적화 설계를 통해 차세대 전투기에는 주익, 수평미익, 수직미익의 위상 최적화 및 스팔 간격 최적화를 통한 상대 중량 비교 등의 기법이 도입되었으며 복합 재료 사용도 확대되어 경량화와 강도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F-111에 도입된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현대 전투기의 필수 요소가 되었으며 센서 융합 기술은 F-35 라이트닝 2와 같은 5세대 전투기의 핵심 능력으로 발전했다. F-111의 경험은 또한 항공기 수명 주기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1960년대에 개발된 항공기가 2000년대까지 최신 작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지속적인 현대화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이는 현대 전투기 개발에서 진화적 획득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F-111의 유사는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투기 설계 철학과 운용 개념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예를 들어 F-111의 경험은 에너지 기동성 이론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 이론은 이후 F-15와 F-16 설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F-111의 경험은 전자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전에서 전자전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게 된 결과입니다. F-111 아드바크가 남긴 항공기술 유산은 현대 전투기 설계와 운용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술의 도입을 넘어 전투기의 역할과 운용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F-111의 경험은 현대 전투기가 더욱 다목적적이고 정밀하며 생존성이 높은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F-111의 유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항공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F-111 아드바크는 냉전시대 가장 앞선 전투폭격기 중 하나로 적어도 침투 비행, 가비오닉 설계, 첨단 항공전자 기술과 같은 현대 항공기의 여러 혁신을 선도했습니다. 현재는 퇴역했지만 그 기술적 유산은 오늘날의 전투기 설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F-111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비오닉 설계가 현대 전장에서도 유효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